동화 엘텍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화 엘텍을 보게 되면요. 먼저 오른쪽 에 주봉을 보게 되면 이 흐름이 끊임없이 내려가고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오늘도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 대추세에 또 저항을 또 맞았어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봉, 주봉, 일봉을 이렇게 동시에 보는 이유도 가격의 흐름에서 중요한 자리가 어딘가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점도 여기를 맞고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아일텍을 혹시 매매를 하시거나 갖고 계실 분 입장에서는 여기를 보시면 강력하게 여기 지지 라인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탈했잖아요. 이렇게. 항상 이탈하게 되면 추가적인 흐름이 하방으로 계속 압력을 받을 때가 있고요. 여기서 지금처럼 이렇게 빠지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계속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수도 있고요. 여기서 빠르게 회복을 해서 이렇게 돌아가면 소위 말해서 역헤드 숄더를 만들면서 다시 지지를 만들고 이렇게 올라갈 때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일단은 어떤 그 중요한 특히 이 종목은 이렇게 수렴을 맞춘 상태에서 이렇게 빠져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데서는요, 들고 있으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거를 이렇게 살려줄 거라고 기대하면 안 되고, 오히려 이렇게 반등했을 때는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항상 흐름에 반대되는 그런 흐름은 역행하지 말라는 게 제가 기본적인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고점이 이렇게 낮아졌을 때 과거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여기가 이제 알겠지만 코로나 때 그때잖아요. 3월 달에 2020년 그 흐름에서 바꿔주고 나서 이때 해도 안 늦죠. 그죠? 이때 해도 안 늦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깨진 자리가 여기 8,000원에서 9,000원 사이가 되는데 적어도 이 흐름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거나 다시 한번 회복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흐름이 한번 결정돼서 이어갈 때는 역행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역행하지 마라. 적어도 흐름을 바꾼 공간에서는 뭔가가 우리가 매매 대상으로 삼을만 하지만 이렇게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거고요. 동아일텍은 결국에는 갖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도 여기서 잡아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분들 또 손이 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매매하실 때 기준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겠죠. 특히 제가 이제 황 대표가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흐름에 역행하지 말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흐름이 무너졌을 때 그죠? 특히 보시면 돌파하고 눌림 주고 갔잖아요. 근데 깨고 반등하고 떨어질 때는 흐름을 바꾸기 전까지는 이거 받으면 안 된다라는 말을 제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했죠. 이거 흐름이 이렇게 역행하지 마라. 적어도 바꾸고 나서 매매를 하라. 그러니까 적어도 내려가는 공간에서는 받는 게 아니고 변화를 주기 시작한 기본적인. 그리고 그 변화를 주기 시작했는데 그 변화가 이어가지 못하고 또 반대로 가게 되면 대응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동아엘텍은 갖고 계신 분이라면 일단 비중을 좀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러면 아예 나는 줄이기 싫다. 뭐 이거는 뭐 한번 들고 있을 만하다. 그러면 이걸 봐야 되겠죠. 제2선을 이렇게 그죠? 그러면 제2선까지 내려온다면 이렇게 내려오면 얼마냐면은 5,000원 초반대까지는 각오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어도 물을 타거나 추가 매매를 하는 것은 뭐 저는 원하진 않지만 그런 매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쪽이지만 뭐 손을 못 대서 지금 물려 있어서 이게 힘들어한다 그랬을 때는 물 탄다는 생각이 들어도 아무데나 하지 말고 여기를 확인하고 해야 되겠죠. 그죠? 아니면 돌아 나가고 하든지 그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추세적인 방향에 역행해서 하게 되면 보시면 떨어지면 설마 하지만 떨어질 때 폭풍수처럼 떨어지면 이거 한번 물려버리면 대책이 안 쓰죠. 그죠?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의미 있는 자리 차라리 공략을 한다면 의미 있는 자리 그죠? 그러면 5,000원대 초반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5,000원 초반까지는 열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회복하고 나서 이걸 관심 있게 매매를 해봐야겠다면 적어도 이런 영역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비싸질 때 매매한다는 개념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보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왜 비싸질 때 사야 되는지도 또 이해가 될 거고요. 근데 항상요, 이건 물건이 아니에요. 주식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가치의 하락의 연속이냐, 가치의 상승의 연속이냐, 이런 개념적인 내용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 동아일텍은 가치 하락의 연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역행하는 매매가 되기 때문에 반대 매매라고 하죠. 그걸 역매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매매 방향이 되는 적어도 영역선에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보면 적어도 주봉에 이렇게 변화를 준 자리, 적어도 일봉에 변화를 주는 자리, 그 다음에 적어도
월봉의 변화를 주는 그런 자리가 되는 거지. 지금 현재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 추세가 이어지는 공간에서는 우리가 영매매성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보다는 변화를 줄 때, 그죠? 적어도 이런 걸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점 매수도 의미는 있어요. 그래서 이격이 얼마나 떨어지는 뭐 이런 자리를, 반등의 자리를 보고 들어가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싸지는 종목은 연속적으로 싸질 때는 우리가 문제가 있으니까 누가 싸게라도 파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싸다는 이유만으로 받았다가는 흐름에 역행하게 되면 추가적인 그 하락일 때는 대책이 없어지죠. 그죠? 따라서 동아일텍은 적어도 지금 추세 하락의 연속에 있기 때문에 역행하는 매매가 되죠. 그러니까 받지는 말고, 만약에 받는다 하더라도 5,000원대 초반을 확인하고 월봉에서, 그죠? 그 자리고 변화를 주는 변국권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동아일텍 요런 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00원 초반까지 열고요. 만약에 여기를 회복해 준다면 그때 의미가 있어지겠죠. 동아일텍은 지금 하락의 연속에 있다. 이런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